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평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격에 다른 주식 정보들 알차게 받아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방향을 계속 바꿔가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쇼크 경계심 그리고 LG디스플레이의 하락폭은 다소 줄였지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은 연일 고공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희 배트맨 진품 명품 시간에 분석했던 하림 종목이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림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바로 장중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또 개별 이슈로 어떤 종목들 위주로 흘러갈지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저희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통해서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접수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김현성, 샘플러스 박정식 이렇게 세 분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스타분의 원하시는 전문위원분의 개인 톡방에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위원분들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위원님,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현선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본격적으로 또 시장 이슈 넓게 살펴보기 전에 코스피 지수 전망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소폭이지만 오늘 2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께 여쭤볼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조금의 소폭의 매수가 좀 운수 장비 쪽에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좀 네.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좀 몰리면서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또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S-오일, 통신주 이런 쪽으로 조금 국수적으로 몰리면서 소폭의 좀 매수력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도 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저점도 찍어드렸죠. 현대차는 뭐 92,000원 정도에 내려오면은 진짜 이건 집을 팔아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정확하게 92,000원 찍고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조정 증시가 나타나고 있지만 좀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은 또 가다 보니까 이것만 좀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혜성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의미를 별로 두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그 선물에서 약 한 9천 계약 이상 그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기관에서는 코스피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230억 원 정도 매수해줬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방금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조정파동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파동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오늘 밑꼬리를 좀 달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졌죠,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일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이탈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번 60일선을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 좀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중에 이게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좀 잠깐 봤는데 뭐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8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탐방을 좀 다녀오느라 분위기 파악, 시장 파악을 좀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기관 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밀렸던 흐름들은 아마 내일 되돌림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한국 시장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주들 혹은 향후에 성장할 만한 그런 섹터들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뭐 올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빠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뭐 결국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쪽으로, 어떤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슈 바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팰리세이드가 쏘아올린 공, 현대차가 신차 효과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정부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비메모리 육성을 강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1.5조 정도 장전 핵심이 지금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 기아차의 주가 흐름도 좀 상당히 좀 좋은데요.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좀 잘 판매가 좀 되고 있죠. 네. 저도 저거 한번 보러 갔거든요. 제가 원래 예전엔 캠핑을 좀 좋아했었는데 이게 장비를 실으려니까 도저히 안 돼도 못 시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걸 좀 봤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7, 8개월까지. 네, 좀 그만큼 판매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지금 주제를 네. 이슈를 이걸로 좀 잡아오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팰리세이드가 잘 팔린다, 그리고 뭐 이 상품 하나로 뭐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 이것보다는 일단 최근에 현대차가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되는 분기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23조 9,871억으로 지난해보다 6.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은 8,24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도 만약에 지속된다면 현대차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거 현대차 주가가 계속 빠졌을 때도 이거는 10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신다면 추후 3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2017년부터 수많은 방송사들을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저를 보신 분이라면 이해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실적 개선세가 만약에 본격화되고 2019년, 2020년, 2021년 자동차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실적 개선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이대로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고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또 약세로 간다면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주가가 다시금 뭐 10만 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밀린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담으십시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버티면 충분히 3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자동차 섹터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현대차를 이제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좀 잡아주셨어요. 네. 제가 이게 김현성 전문위원님 때 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전문위원님 만약에
조정 시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30만 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소형주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탄력이 강한 중성주를 먼저 투자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뭐 이게 투자 성향인 것 같거든요. 김현선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급등주 위주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많이 손을 대시고, 네, 박정식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안정하고 우량한 종목군들, 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한다라면 저는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좀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김현선 전문위원님은 현대차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약간 잘못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저는 급등주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좀 그런 주도주를 건가요? 위주로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이 얌전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급등한 큰 수익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제가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잡으셔라라고 강조를 많이 들고요. 시장에 항상 트렌디한 종목들을 선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현대자동차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트렌드 자체가 중대형 SUV에 대한 차량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런 또 와중에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현대차가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저도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은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사실 현대차가 작년까지 굉장히 악재에 시달렸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거의 전저점을 다 이탈하는, 10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와줬었는데, 그때 당시 저도 말씀드린 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원하시고 조금 느린, 긴 안목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지금 현대차의 어떤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 개선폭이 증가 추세가 나올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PER 수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한 22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19년도 전망이 한 11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2017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월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약 한 15만 원, 16만 원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진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를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약 한 15만 원, 16만 원까지를 1차 목표로 두시고 공략하시되,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현대차는 당분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제가 좀 귀가 얇은 편이에요.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이제 봐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게 현대차가 옛 영광을 좀 누리기는 힘들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과거에 MB 정권 때에 밀어붙였던 게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밀어붙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수소차가 만약에 정말 현실화가 된다라면, 크게 확장을 해 나간다라면 다시 한번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도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만 좀 잘 잡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좋은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오늘 출연하신 이 전문위원님들의 색깔이 다 틀립니다.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대형주, 우량주, 그 다음에 지금 또 천황 전문위원님은 급등주가 아니고요, 시세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나 업종, 이런 부분들을 좀 보죠. 그러면 이런 분들과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채팅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N포털 사이트에 주식 배트맨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파워 링크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돼요. 휴대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으로 써 있죠. 무료 채팅방 입장.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전문위원님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도 섹터, 주도주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지금 김현성 전문위원님의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안전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박정식 전문위원님의 오픈 채팅방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참고로 오늘 두 전문위원들의 방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좀 들여오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정부도 비메모리 육성 강력 의지 1조 5천억의 장전 핵심은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뭐 1조 5천억 많지는 않은데 뭐 삼성에 비하면 세 발의 껌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슈로 잡았던 이 이슈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눈여겨보고 집중하셔야 될 이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육성 의지를 밝혔죠.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절대 강자였는데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또 2030 삼성전자에서 133조 원 투자 발표를 했었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거에 화답하듯 삼성이 단순히 정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체계에 호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3조 10년 동안에 133조는 상당히 큰 금액의 투자인데요. 지금까지 인텔이나 CPU 쪽,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머리를 관장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그동안의 컴퓨터 반도체 분야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었죠. 거의 미국에서 약 한 70% 이상을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삼성전자가 2030년에는 전 세계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라는 지금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처로 보실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런 변화 속에서 바로 대박의 꿈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승한 종목이라도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릴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섹터니까 이번에 한번 대박의 꿈을 꾸시면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 있어서 이 주도주를 만들고 찾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몇 종목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슈나 큰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가장 강한 종목이 그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네페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 보시면은 뭐 지금 오늘도 어려운 장에서 전일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뭐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6% 이상 상승하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 물리셔야 된다. 그리고 눌릴 때마다 조정을 나온다면 계속해서 분할로 적금 붙듯이 모아가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말미에 나올 거지만
포트에도 박정식 전문위원님의 네. 비메모리 쪽에 그럼요. 색 종목이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량주만 하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럼요. 저평가된 종목도 중소형주라도 아닌데. 네. 저평가돼 있고 네. 이슈가 있고 매집력이 있으면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을 거의 바닥에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제 종목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대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거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밑에서 잡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이제 오늘 알파홀딩스 그리고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상승력이 아주 잘 나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 말고도 이런 비메모리 섹터의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60% 정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메모리 쪽 섹터는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0% 시장이 남아 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인텔 같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이제 이쪽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진짜 대시세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배트맨 관련 종목에 그쪽 섹터로 이제 막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저평가 종목을 제가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아주 많이 주시면 정말 알찬 종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방송 말미에 탑시크리트 종목으로 뭐 한 종목 공개를 해주신다니까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벗고 좀 나서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도 좀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뭐 그런 바람이 조금 마음 한켠에 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마음껏 경영을 해서 경제를 좀 살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그리고 저희가 언급해드린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코너죠. 저희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위원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위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한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또 정답을 맞춰보시거나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 발표에도 오늘장에서 2%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박앤셀 기간이기 때문에 좀 잡아야 하는 건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건데요. 오늘 종가가 44,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 빠지면서 그래도 하락폭은 다소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세 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을 좀 그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좀 전에 김현성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이슈를 다뤄주셨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메모리 반도체 강조 행보에 따라서 정부가 준비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대책에 부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에 오늘장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전망 그리고 정말 5만 원 이상을 넘기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주인데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적정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 건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 지금 다 적으셨다면 이제 화이트보드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볼게요. 박정식 전문위원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적정 가격은 43,500원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8,500원 적어주셨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은 43,000원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49,500원. 그리고 김현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매수가 4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제가 참 원하는 바인데 개인적으로 왜 세 분 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신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약세와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약세와 같이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43,500원에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지받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제가 이제 제시한 48,500원 정도까지 짧게 한번 수익을 창출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강력하게 약세가 나오면서 43,500원을 만약에 이탈시킨다면 빠르게 본절 처리하시고 그 밑에 자리 뭐 42,000원이라든지 아니면 39,000원짜리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거라고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현성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그 삼성전자가 그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1월 달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바로 가격이 36,850원이었죠. 제가 찍어드렸던 37,000원 이하에서는 눈 감고 그냥 삼성전자는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PER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7이 채 안 됐었죠. 근데 지금 그 한국 증시가 싸다 했는데 벌써 그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주가 수준이라든가 모멘텀, 가격 어떤 모멘텀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 많이 싸다고 했지만 상당히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미 PER이 벌써 12가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3조 원에 대한 시장 투자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기보다는 삼성전자는 향후에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이하 중소형 관련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렸을 경우에 보수적으로는 약 한 4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좀 싸기는 싸요. 싸기는 싸는데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에 몇백조 투자죠. 뭐 1조, 2조도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쓰는 거는 많은데 실적의 감소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뭐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의 평균 매수감 밤정가는 약 한 42,500원 정도가 되고요. 목표가는 약 49,300원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진품명품 코너에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림 같은 기업도 저희가 딱 고점,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딱 잘 정확하게 좀 맞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감정가나 목표가 다들 동의는 하십니까? 네네. 네네. 이렇게 대답이 좀 그다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막 그런 것인데요. 네, 일단은 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약세 시장이 나올 때는 원래 이런 대형주들은 강세 시장에서 베팅을 해야 제대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약간 애매모호한 시장에서는 솔직히 베팅을 해도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삼성전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 평균 감정가하고 목표 감정가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부터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진품 명품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11.01% 정도 올랐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종가를 봤더니 3,730원에 마감이 됐어요. 일단은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가격을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따라잡아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PVDF 상용화 기대감에 오늘장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이틀째 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2차 전지와 태양 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 이 PVDF의 상용화, 앞으로 주가에 좀 장기적으로 계속 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적정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 둘, 셋 세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안 적었어요. 네, 캠트로스의 적정 주가 세 분께서는 얼마를 보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종가는 3,730원이었습니다. 일단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박정식 전문위원님. 일단 3,570원 잡아주셨어요. 3,570원이 적정 주가로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3,570원 이탈 시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5,000원 잡아주셨고요. 정세 전문위원님 매수가 3,650원, 그리고 목표가 4,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전문위원님의 캠트로스 적정 주가는 3,500원 보고 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세 분께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이게 김현성 전문위원님이 과거에 좀 언급을 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연초에 제가 상당히 거의 저점 부근에서 연말쯤이었겠네요. 작년 연말쯤. 그래서 거의 한 2,400원 부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공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뒤로 느리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 하다가 올 2월, 3월 연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지만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당히 거래량도 터지면서 상당히 장대 음봉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잠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아직도 히딩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죠. 제가 볼 땐 이 종목 아직도 배가 고파 보입니다. 그래서 대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고, 그다음에 하나 좀 잘 저도 보고 있었던 게 PVDF라는 그런 핵심 소재 부품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에서 100% 수입하던 거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상당히 열려 있다. 그래서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이 지난달에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2차 전지와 태양 전지 필수 소재로 쓰이는 PVDF라는 이 제품의 제조 공정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전지 양극재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전지 필름에도 쓰이고 취수장 분리막 사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불소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벌써 357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897억으로 대략 한 3배 정도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노려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만약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또 잃겠죠. 그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동을 잡아서 아까 언급드린 3,570원 가격도 나온 거고, 만약에 이탈되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시세가 탁 체결되고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데, 탁 체결됐는데 이게 일봉상 종가로 이탈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 되돌림이 저 자리까지 딱 가거든요. 그때 일단 본전 처리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 잡아서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그러면서 만약에 사자마자 수익권으로 딱 가는 순간 뭐 4,000원, 5,000원, 아니면 김현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6,000원 그렇게 이제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캠트로스 제가 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OLED 쪽 소재 쪽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이 전부 다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가장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것도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 종목은 사실 좀 이게 단기적으로 보든 좀 여유 있게 보든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평균 매수 감정가는 3,716원이에요. 그리고 목표 감정가는 5,130원인데 평균 매수 감정가가 3,716원이다. 요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낮을 것 같은데 이게 평균 감정가가 아마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 제 판단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현성 전문위원님이 3,500원, 네, 70원.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3,570원, 제가 3,650원이라면 3,113, 3,515, 37, 3,570원 정도가 평균 매수 감정가다. 라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570원 평균 매수 감정가입니다. 하단 자막에 그냥 3,570원 적으시면 돼요. 3,570원.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목표 감정가는 5,130원이니까요. 내일장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정정 가격은 하단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나왔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캠트러스 적정 매수 감정가, 평균 매수 감정가 3,570원, 그리고 평균 목표 감정가는 5,130원 잡아드렸습니다. 내일장부터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또 한 번 뜨겁게 달궈둔 종목입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가격 인상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서민술인데 소주 가격마저 지금 이제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5% 넘게 하이트진로가 오르면서 오늘 19,6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오늘 좀 올라주면서 4거래일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주값 인상은 정말 많은 분들께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음식점에서 일단 세 분께서 화이트보드에 적정 가격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음식점에서 최근에도 얼마 전부터 소주를 한 병에 4,000원, 5,000원씩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좀 음식점에서도 올려서 받았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마트에서 사 먹을 때도 조금은 더 오른 가격으로 서민술을 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처럼도 이러다가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점점 좀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분께서도 소주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주당 박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주당 박정식.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소주 끊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솔직히 소주보다는 좀 맥주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어저께 월요일날 소주 드셨잖아요. 월요일은 와인 먹었습니다. 월요일날이요? 어제였나요? 아닌데 여승재 전문위원이랑 그때는 소주 드셨잖아요. 소맥 먹었습니다. 소맥. 네, 이제 소맥을 마시면 음식점에서 10,000원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은 그래도 하이트진로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 일단 세 분께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적정 가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이트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준수 전문위원님 일단 볼게요. 19,150원이 적정 주가고 목표가는 1차로 22,000원, 2차로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18,800원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21,000원. 김현성 전문위원께서는 매수가 18,500원, 적정 주가는 18,500원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2만 원이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가장 낮게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이제 막 꽤 올라온 종목이죠. 3개월 연속, 느린, 우보 천리로 5%, 4%, 5%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6% 이상 이제 그 소주값 인상이 나왔는데요. 소주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과연 소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나 소주를 갑자기 안 마시거나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트렌드는 직장 내에서도 어떤 술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좀 즐기는 문화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해서 제가 볼 때 하이트진로는 성장성이,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뭐 크게 기대되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내수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오늘 장의 좀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눌렸을 때 아마 적정 매수가 한 18,500원 부근에서 한번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박정희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보니까 지금 매수가도 가장 높게 정했고 또 목표가도 제일 높게 정한 것 같습니다. 좀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은 저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파동을 잡아서 현재 이 상승 시세를 따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되돌림이 들어갔을 때 잡아야 되는가 해서 제가 19,150원을 정해드린 것이고, 이탈 시에는 빠르게 그냥 본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딱 체결되고 상승력 탁 나오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22,000원이든 뭐 21,000원이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하이트 진로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소주값을 6.45%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그 맥주가 하이트가 잘 팔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맥주 판매의 부진을 이 소주로 좀 만회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이 좀 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 테라라는 맥주가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테라가 현재 초기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라라는 맥주에 소주를 섞으면 그게 테슬라라는 그 소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응이 또 뜨거워서 맥주 쪽도 좀 매출이 좀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제가 살짝 개인적인 사심으로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접근하시고, 이탈되면 빠르게 본절 처리로 빠져나왔다가 재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흡연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네. 제가 네. 아까 방금 얘기하셨는데 필라이트 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때 모방송사에선가 그 필라이트의 어떤 시장에서의 핫한 그거를 해서 이렇게 또 알코올 관련주를 추천을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술 문화와 이 주가와는 별개다. 좀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조금 주가는 그 술처럼 핫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저만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담배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우려했던 게 네. 이제 담배 흡연자들이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네.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늘었죠.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소주 같은 경우 이게 서민의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음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한 3,000원, 뭐 술집에서 보면 3,00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4,000원대까지 좀 받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줄줄이 또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인상이 된다 해도 네. 술을 드실 생각이십니까? 그쵸. 이제 술과 삶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앵커님은 술을 좀 하시나요? 저는 처음처럼 마시다가 최근에 참이슬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 어떡하면 오르면 좋죠? 참이슬을 드시겠습니까? 처음처럼을 드시겠습니까? 저요? 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 와인 마실 것 같은데. 와인. 예. 더 비싸지 않나요? 훨씬 더 비싼데. 그럼 김현성 전문위원님은 약주 하시나요? 저도 조금씩 네. 합니다. 그러면 네. 인상이 된다면 네네. 소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드시겠습니까? 원래 그 소주는 네. 그 가격하고 상관없이 마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처음처럼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스처럼 이러잖아요. 그렇죠. 카스하고 처음처럼 섞어서 먹는다던가 이런 분 좋아하시는 각각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가격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항상 그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계속해서 드실 것 같아요. 네. 정재현 전문위원님이 가장 좋아하시게 보이시는데, 그렇죠? 저는 참이슬 안 마실 거예요. 처음처럼 마실 거예요. 처음처럼. 맥주 좋아하십니다. 처음처럼도 이제 인상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맥주 마실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좀 올해 전망치가 좀 높더라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욕을 그나마 욕을 안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래도 배당을 좀 많이 늘렸어요. 배당을 좀 주주들에 있어서 배당을 좀 늘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서민들이 좀 즐겨 마시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 인상의 폭이 뭐 인상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쵸.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최소한의 폭으로 좀 올렸으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저 참이슬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마셨고요. 그저께도 마셨습니다. 인상 폭은 조금만 작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이트 진로 적정하게 또 건강에 잘 챙기시면서 일단은 드시기 바라겠고요. 적정 주가도 저희가 함께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동해 볼 건데요. 종목 신청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네, 30%요. 매수가는요? 1,460원.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가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김현성 전문위원님께서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기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림 로봇이 지금 상호가 오늘 변경됐나요? 그랬죠? 아니요, 좀 이거 좀 됐을 아, 건데요. 며칠 됐나요? 제가 네. 착각했나요? 네. 원래는 이 종목이 좀 DST 로봇이라는 그런 종목이었죠? 아, 그럼 오늘 변경됐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제가 이거 하도 오래돼갖고 이걸 그냥 거시기하니까 하고. 아, 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네, 조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거의 6개월 이상 손실을 네. 많이 보유를 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그 정부 정책 수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한 번씩 튈 수 있는 좀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슈 분석할 때, 업종 분석할 때 로봇 관련주를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네. 다른 정책 수혜주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좀 돌다리도 좀 두드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슈에 의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파동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5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1250원. 12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동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보유하시면 아마도 다시 한번 급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본정가 부근부터는 위로 분할로 한 절반 정도 나누어서 수익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250원 하면은 그냥 손절 처리할까요? 그 아래로 가면은?
네네. 만약에 그 라인을 깬다면 그 종목, 이 종목 같은 그렇더라고요. 경우는 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손저가로 좀 지키시고 대응하시면서 반등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